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8260K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숨기다 속이다 발각되니까 억지법을 만들어 국민 겁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북한군 중장 이을설이가 광주에서 한국군 장성들에게 직접 내린 작전 명령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1980년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애국 시민들께서는 많이 퍼날라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애국이란 말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애국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라는 용어로 바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46년 전에 북한군 장성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한국군 장성들을 총지휘를 해서 어떻게 한국군 장성들을 부려먹었는지 이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비밀을 덮어준 게 바로 한국군 장성들입니다. 이런 걸 미국이 알고 한국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특히 장교분들은 군대에 작전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흔히들 위수지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군이 작전할 때는 작전 관할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40분 광주 송암동에서 11 공수여단과 전교사 보병 학교 교도대대 조교 양측의 오인 사격이 일어났다 했던 지역의 작전 관할권은 그날 아침까지는 24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작게 8058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전교사에서 교묘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광주 일대의 작전 관할권을 전부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인 사격을 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광주 송암동 일대의 작전 관할권이 24단에서 전교사 보병 학교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아침에 24단이 작전 관할권을 갖고 있을 때까지의 상황,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북한군 중장 이을설이가 전교사 사령관과 부사령관 이하 한국군 장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4단 박준명 소장이 청주께 비밀회원 간첩이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이 오늘 여기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12.6이 어쩌고 저쩌고 12.12 반란이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사기인 겁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설이었던 전두환이도 이런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김재규를 바로 송암동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4일 아침 8시까지는 송암동 일대가 24단 작전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1 공수 여단에 광주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장비가 배속되고 기동 준비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보병학교 김병엽 교수부장입니다. 원스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동작동 5.18 묘역에 유공자로서 누워있고 연금을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변 지인들, 광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공수부대 복장을 하고 시민군들이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고 한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태우가 유튜브에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법적으로 사실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죠. 저 사람들이 의혹스럽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의혹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엽 준장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들은 작전 관할권이 보병학교로 넘어온 다음입니다. 그래서 김병엽은 자기가 급하게 매복조를 편성해서 매복조로 출동을 시켰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때 출동한 매복조가 언제 편성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암동 매복지로 출동하기 위해서 편성된 매복조 8명이 언제 편성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군이었다면은 그 즉시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복조 8명 중에 1명이 11여단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 시신과 무덤이 지금 5.18 묘역에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이 전사자가 한국군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출동했던 7명도 한국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8명을 지휘했던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바로 23일 날 최웅 11여단장의 지시로 인사참모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교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8명을 지휘하기 위해서 11여단에서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 1명을 차출해서 전교사로 발령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의 작전 관할은 24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북한군 8명을 일반 한국군이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간첩 임무를 띠고 있던 11여단 장교에게 인사명령을 내려서 전교사로 발령을 내서 합법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웅준장과 인사참모와 박호근 대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23일날 그런 인사 발령들을 내리고 전출을 갔을까요? 그거는 24일날 송암동에서 작전이 있고 그 작전 부대인 북한군 8명을 지휘하기 위해서 박호근 대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작전 부대인 매복조 8명은 언제 편성됐을까요? 이을설 중장이 작전 명령을 내린 것은 23일 오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8명은 33소대에서 급히 차출돼가지고 전교사로 비밀리에 옮겨졌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24단 관할 작전권이 있는 지역에 이들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투교육 사령부로 또 거기서 보병학교로 이렇게 기동을 한 것뿐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4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송암동 작전 지역에서 동원된 무기들이 90mm 무반동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90mm 무반동 총 2발을 선도 장갑차에다가 직사를 합니다. 썸네일을 보십시오. 그 썸네일은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겁니다. 저런 자료들을 저놈들이 배포하겠습니까? 꽁꽁 숨기죠. 불타고 있는 장갑차가 바로 90mm 무반동 총에 맞아서 직격돼가지고 관통이 돼서 안에서 폭파돼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왼팔인가 오른팔이 날아가고 차정한 대위가 그 자리에서 폭살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운전병 이병택 하사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장갑차가 나중에 부산 병기창으로 옮겨져서 해체됐는데 그 해체 작업을 했던 사람이 저에게 직접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군트럭이 보입니다. 그 트럭이 바로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트럭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트럭들이 일제히 정찰하고 트럭에 탄 장병들이 뛰어내려서 길 옆으로 산계를 하게 됩니다. 이을설 중장은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맨 앞에 대전차 지뢰로 공격을 당한 트럭 바로 뒤에 트럭들이 정찰을 할 위치, 그리고 장병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산계하는 위치, 이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인 지뢰를 매설을 한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지뢰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공병 부대만 만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이런 거를 정교하게 매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급하게 아무렇게나 막 묻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낮에 기동하는 부대에 운전병들이 또는 선탑자들이나 탑승자들이 정찰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매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야간에 작업을 한 겁니다. 특히 대전차 지뢰는 185 공병대대의 박중사라는 사람이 매복지에서 전기 격발로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대전차 매설 장소에서 매복지까지 땅을 파서 전기선을 덮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24단 작전 관할 지역에 31사단 185 공병대대가 들어와서 야간 지뢰 매설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은 관할 작전권을 가진 부대장과 매설 작업을 한 부대장을 통제하는 그 위에 계급을 단 사람이 지휘를 한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185 공병대대는 23일 오전까지 목포 인근에 주둔했었습니다. 그런데 185 공병대대를 헬기를 대량으로 동원해서 전교사로 공수를 해옵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다. 이전에 바로 이을설의 작전 명령이 하달됐기 때문에 그 귀중한 자원인 헬기를 대량으로 동원해서 공병부대를 전교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공병부대는 걷거나 트럭입니다. 트럭. 자, 여기서 23일 오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 직후에 이을설 중장의 작전 명령이 전교사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12시까지 헬기로 185 공병대대가 수송되어 온 겁니다. 그럼 왜 23일 오전 10시를 말씀드리느냐? 바로 11여단 62대대 4지역대에 의해서 수협빌딩 위에서 집단 발포를 하는 바람에 이을설 부대원 412명이 거기서 몰살을 당한 겁니다. 저는 최소한
23일 날 아침 10시에 청주로 가는 청소차 맨 뒤에 있던 15구의 시신을 하나하나 다 본 사람입니다. 물론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10시에 주남리에서 봉고차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모든 기자들을 글리 보내버린 겁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24일 오전 8시 이전에 24단 작전 관할 지역에서 31사단 공병대대가 작전을 했다면은 24단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시에 거기 보초도 없고 매복조도 없습니까? 24단이라는 데가 얼마나 물렁한 부대냐면은 대대장이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부대 취재를 갔더니 정문에 있는 위병들이 다 총을 깔고 앉아있다가 기자들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24단을 양평으로 보내고 양평에 있는 5사단이 24단과 교체를 했기 때문에 24단이 기동부대가 됐고 그 기동부대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때 써먹기 위해서 박준병이라는 청주회 비밀회원을 사단장으로 앉혀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기동부대인 공수부대 구여단장 윤흥기를 거기다 앉힌 겁니다. 윤흥기는 12.12 사태 때 출동했었습니다. 그 윤흥기가 바로 전투교육 사령부 고정간첩 윤흥기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들을 김재규와 정승화가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공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두환이가 뒤통수를 맞고 그 뒤통수를 계속 때렸던 청주회 회원 이종찬에게 온갖 벼슬을 다 주고 막판에는 이종찬의 칼에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전두환의 자식들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자식들의 변절을 나중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기가 막힙니다. 어찌됐든 185 공병대대의 대전차 지뢰, 대인지뢰 매설 작업에 의해서 24단 작전 관할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이을서리가 이런 작전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작전 명령을 내렸던 23일 오전 10시가 바로 11 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에 의해서 장례 3일장이 끝나고 그 시신들이 청주로 보내졌던 시간입니다. 이을서리는 자기를 감독하기 위해서 상장 문재심이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꼭 보복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62대대 4지역대를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62대대 4지역대를 맨 앞 선두에 서게끔 11여단장에게 훈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작전 행군을 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 동안 사병 하나가 설사가 나가지고 용변을 보러 가서 안 왔던 겁니다. 그 병사를 기다리는 동안 행군이 늦어지게 되니까 성질이 급한 63대대 대대장이 62대대 대대장에게 네 쫄병 때문에 행군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런데 매복조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11여단의 대위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장갑차가 나타나니까 무조건 사격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62대대 대신 63대대가 45명의 사상자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을서리는 보복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는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병엽 준장이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매복조를 출동을 시켰는데 그 매복조도 전날 편성된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그날 아침에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출동을 시켰던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상황실에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엽 준장이 상황실에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급해서 그랬다. 이거는 도태우가 법정 기록을 읽어주는 내용에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185 공병대대와 24단도 송암동 5인 사격에 직접 관련이 돼 있는 부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여단 장병들 전사점에서 3명의 사인이 과다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예측대로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산계를 하다가 대인지뢰를 밟은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내장이 다 쏟아지면서 혈액이 다 빠져나와서 과다출혈로 즉사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하사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힘든 공수부대 하사관에 지원한 겁니다. 그거를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많은 월급을 받는 장교 생활을 했던 육사 출신 청주회 장성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다 몰살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사 기록도 지금은 청주회 간첩 소옥에 의해서 순직으로 강등돼 있습니다. 이런 거 군 출신 장교들이나 장성들이 단 한 번도 따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병 출신으로서 그런 인간들의 명령에 의해서 4시간에 단 한 발의 총탄을 지급받아가지고 사격을 합니다. 과거에 M1 소총이 잘 맞습니까? 철조망 통과와 낮은 포복을 반복하고 이 고지에서 저 고지까지 선착순 1명, 이런 거를 죽을 때까지 했었습니다. 밥도 안 줍니다. 쌀 다 떼어먹고
감빵 줍니다. 감빵을 철모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물에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쫄병들을 등골을 빼먹은 장성들이 저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먹고 입을 게 없어서 지원한 선임하사들이 그런 장교들과 장성들의 지시에 의해서 허리가 잘려서 과다출혈로 즉살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작동에 안장할 때 북한군 한 명의 시신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서류가 다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 조작을 누가 했냐? 바로 11여단 헌병대장과 인사참모 그리고 최웅이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또 전교사와 국방부에서 추가로 다 보충해 주거나 확인해 준 겁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국방부에다 전화해서 따지니까 실실 웃으면서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 가서 따지세요. 요 따위로 대답을 했습니다. 수백억을 동원해 가지고 7차례나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군이 온 사실은 확인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게 국방부입니다. 확인해지면 실실 웃으면서 우린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태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수상하게 봅니다. 지금 도태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작전명이 박근혜 제거입니다. 그중에서 남조선에서 수행할 대목이 박근혜 정부 탄핵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정치 활동인 겁니다. 도태우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용어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16억 원을 지금 걷어가지고 선진 변호사회를 만들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용어를 토착화,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사법적으로 덮어주는 작업인 겁니다. 자, 여기서 김평우란 놈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던 김평우라는 늙은 재미교포 변호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반환 활동을 했던 로렌스 팩이라는 이스라엘 출신 미국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작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파산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조갑제와 김평우였습니다. 조갑제는 5.18 때 광주에서 문재신 북한군 상장을 면담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회장인 정용진이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간첩들의 접선 장소가 퇴계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조갑제와 그 패거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린 게 다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미국 CIA에서 사진을 다 확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조갑제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김평우와 함께 로렌스 팩을 가스라이팅을 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청청모에서 미국 국회 청문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십니까? 로렌스 팩에 대한 공작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최웅원이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딱 알려준 겁니다. 전화번호. 로렌스 팩 전화번호. 미국에서 한국을 해체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렸을 때는 재미교포들은 거의 미국에서 활동하기 또는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투교육사령부나 특전사령부의 각종 서류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당시 기사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보 전력 차이가 400배 났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40만 배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이나 하십니까? 오늘도 신혜식이가 누가 자기 쓰라고 5천만 원 쓴 거를 손상되어 황경우란 놈이 물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청청모에서 이런 비밀을 밝히는 책을 팔아가지고 사무실이라도 한 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팔아먹고 저 사람이 팔아먹고 해서 저는 지금 책을 만들어주고 기증하고 책값 띄어먹었다는 누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가 책주인인데 내가 썼다고 내가 그게 띄어먹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공작이라는 의미를 모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또는 그 이전에 있던 방첩사 같은 데서도 공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작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밀들은 공작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금 내역을 다 공개해라. 요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한영이라는 김정일 처족화가 한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소음권총으로 죽었을 때 이한영이를 경호했던
정보부의 경호팀들이 다 도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김정일이가 임동원에게 특사를 보냈다고 했을 때 단도만 휴대하고 잡으러 다녔었던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보탠 부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후원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땡땡이라는 분이 7만 원을 후원을 하셨습니다. 신혜식이 용돈 쓰라고 5천만 원이나 누가 줬다고 했고 그 돈을 신혜식이가 마음대로 쓴 거를 박근혜 때 모금을 떼먹고 깜빵에 갔던 손상대와 황경구가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혜식이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해명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킬 게 아니라 빨리 해체하는 쪽으로 공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너무나 기막힌 현실에 몇 안 되는 애국 인사들과 함께 국가 해체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제는 힘이 듭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